영하까지 떨어지는 기습 추위에 한창 파종을 시작한 농작물의 냉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둑 높이기 공사를 한 보은의 한 저수지에서 물이 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전도 번번이 막히고 있는 현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새봄 꽃을 시기 질투하는 추위가 올해는 유별나서일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4월 중순 날씨로는 이례적인 봄 폭설까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상 저온 현상에 농촌 들녘에서는 냉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모종을 심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찰옥수수 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생기를 잃었습니다. 며칠 전 기습추위에 모종이 냉해를 입은 것입니다. 전체 2,900여 제곱미터의 밭에서 손에 꼽을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으려고 병원 갔다 와서 보니까 싹 누워있잖아 그냥. 인근의 또 다른 밭에서는 찰옥수수 모종을 다시 심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최저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면서 모종이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일찌감치 씨를 뿌린 찰옥수수 밭에서도 냉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벌써 어른 손가락 길이만큼 컸어야 하지만 이상 저온에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는데 올해는 안 나는 거예요. 날이 추워가지고. 봄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실제로 올해 3월과 4월의 최저 기온은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같은 냉해는 찰옥수수를 중심으로 괴산군에서만 1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을지도 몰라도 그 상태로는 성장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중에 수확을 했을 경우에 상품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심더라도 출하에는 지장이 없지만 찰옥수수 물량이 쏟아지는 7월 중순쯤에나 수확이 가능해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 없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오늘 청주시 오창읍에 지역 사무소를 열고 청주 청원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개소식에서 오창 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알렸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여성과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내일을 위해 뛰어온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 전 4대강 사업으로 둑 높이기 공사를 한 보은군의 한 대형 저수지 2개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도 조만간 정밀 조사를 한 뒤 보수 공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 K 함영구 기자입니다. 대형 저수지 2개 밑자락, 새싹이 돋아난 잡초 사이로 땅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이 물로 저수지 하단은 늪지처럼 변했습니다. 둑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서 불과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물이 샘솟는 또 다른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저수지도 둑에서 물이 새면서 번진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저수지는 2016년 4대강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을 들여 저수지 둑을 10m 이상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수 용량은 기존보다 4배 이상 커져 900여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뒤 3년도 안 돼 누수가 확인된 것입니다. 일대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저수지 및 3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로 밑에가 저희들 마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명하고 자기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판단은 다릅니다. 저수지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허용, 누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댐체는 완전 차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 누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누수 가능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그 건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중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해 정한 날인데 실제 장애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집중 취재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집 밖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를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59살 나종환 씨. 나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물놀이 모임에 참석하며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해피콜은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약마저 쉽지 않다는 점.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7시부터 전화는 불통이어서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시 땡 하면 일어나서 해피콜을 맞춰야 돼요. 7시에서 뭐 10분이나 20분만 지나가도 해피콜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고 뭐고 이 해피콜이 안 되면 다 취소가 되고. 당일에 급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차 시간에 맞춰 일정을 바꿔야 하는 황당한 일도 겪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 5시에서 5시 반 정도 안 되나요? 그 시간엔 없고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4시 20분이에요. 그때는 타셔야 돼요. 장애인 콜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에선 중증 장애인 200명의 한 대꼴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충북에선 100몇 대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는 90대뿐입니다. 이제 운영비 같은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수를 늘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법정 기준의 200%까지 갖추도록 권고해 성남시와 김포시는 현재 중증장애인 100명당 한 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복지 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다지만 장애인들은 바깥 출입조차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지 뭘 나가나 그러는데 몸이 장애일 뿐이지 생각과 마음은 비장애인하고 똑같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또 적게나마 소득이 생기면 기초보장금이 줄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막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희정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로 바깥 활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일주일에 4번, 한 달에 56시간씩 벌써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딱 1년 만에 다시 만난 승주 씨는 여전히 밝고 씩씩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승주 씨. 달라진 게 있다면 생활비 40-50만 원을 스스로 벌던 서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주 씨는 3년 전 장애인 시설을 나온 뒤 시작했던 복지센터 일을 올 초 그만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이른바 복지 일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저만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모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립을 위한 일종의 직업 훈련 과정으로 지원받은 일자리지만 그마저도 충분치 않은 겁니다. 찾기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아니면 일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승주 씨처럼 시설을 나와 자립하려는 이들이 첫손에 꼽는 걱정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실제 자립한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고 대부분 수급비나 장애수당 등 지원금이 주를 이룹니다. 적게나마 고정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박봉이라도 급여가 생기면 턱없이 부족하던 기초보장금마저 끊기거나 줄어 경제 여건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올가르게 100% 원하는 자립을 하고 싶다면 하는 거 잘한다면 그 기초생활수급은 유지를 한 10년 정도 하되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맹점은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공무원의 장애인식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017년 충청북도와 시군 공무원의 장애인식 교육 참가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청주시와 영동구는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누락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투쟁단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저상버스의 법정 대수 전면 도입과 노선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시, 군 간 광역 운행 연계 시스템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증평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축구장 5배 크기의 도시숲 조성에 나섭니다. 증평군은 올해 20억 4천만 원을 들여 송산리 택지개발지구, 안자산 일대 등 4곳에 3.7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이 올해 도시숲 조성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충북 전체 도시숲 조성 사업 예산의 40%에 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대상에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국비 4억 원 등 10억 3천만 원을 들여 음성읍 설성공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생활문화센터로 재건축해 7월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책 읽는 찻집과 동호회 연습실, 주민공동체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 본관 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건설사와 1억여 원의 체불임금 해결에 합의해 20여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은 교육청의 중재로 신축공사 공동도급업체와 밀린 임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와 직불 합의서 확인 등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 단양 온달동굴에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문화재청은 23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단양 온달동굴 공개 구간 450m 가운데 300m에 무장애 탐방로를 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달동굴 무장애 탐방로는 장애나 나이, 언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